예, OT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OT 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헌법 채점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메모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귀로 들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오류들이 상위권 답안하고 중위권 답안, 그 다음 하위권 답안이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법률일보 원칙에 대한 용어 사용인데, 착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률일보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의 행정법칙을 맞췄으니까 행정법의 법치행정 원리 안에 법률 우위, 법률일보가 있죠. 그렇죠? 공권력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돼. 이게 법률 우위고, 그 다음 공권력 행사는 법률의 근거에서 행해져야 돼. 이게 법률일보입니다. 이거는 헌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 헌법 논점하고는 관련이 없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썼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쓴 그 법률일보가 헌법 37조 2항에 있는 법률일보는 기본권 제한한 형식이에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은 선문법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이 기초해서 제한하면은 그걸 헌법일보 이렇게 정해요. 그 다음 법률에 근거해서 제한하면은 법률일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법률일보 안에는 개별적 법률일보도 있고, 헌법 37조 2항은 일반적 법률일보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은 헌법 사례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한 이 부분인데, 답안에 그 내용을 많이 썼는데 약간 중하위권 답안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모법도 등장하고 하위법도 등장하는데, 예컨대 시행령으로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렇게 하면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을 제한했는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헌법 37조 2항은 문제가 되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제 쓴 글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가 이것만 따지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하위법인가 이거는 행정법 영역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하위법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위헌의 문제가 아니고 위법의 문제, 위법의 문제. 이거는 헌법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 하위법에 근거해서 기본권을 제한했다 이렇게 하면 이건 기본권 제한 영역이 되니까 헌법 영역이 되는데, 그래도 포괄유인 금지 원칙하고 법률일보를 써줄 때는 지금 언급한 그걸 써주면 안 됩니다. 그걸 써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혼선이 있었는가 하면은 문장이 막 엉켜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포괄유인 금지 원칙하고 법률일보 원칙에서 써야 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꼭 법률로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일보 사항 이 말이고, 의회일보 사항 이것과 같은 개념 아닙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법률을 누가 만드는가 하면 의회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가 꼭 해야 돼 이런 부분인데, 그럼 법률로 꼭 해야 되는 사항, 의회가 꼭 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은 판례가 답을 하기를 본질적 사항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어, 이게 동의어. 그래서 포괄유인 금지 원칙 그 상위 개념 우리가 법률 원칙을 위반했는가, 포괄유인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가 이렇게 할 때는 꼭 국회가 법률로 해야 되는 기본적 사항 이걸 써줘야 됩니다. 법률에 근거하고 이 말을 써주면 안 돼요. 근데 중하위권 답안들이 대부분 그 개념으로 가가지고 뭐 법률에 근거하여 뭐 법률에 의하여 이 말을 쓰기도 하고, 그 말에서 그치면 다행인데도 그걸 또 이렇게 엉켜가지고 본질적 사항이 아니네 이 말이 믹스가 되기도 하고, 일단은 개념을 놓친 답안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률일보 원칙이나 의회일보 원칙이나 동의어로 쓰면 안 됩니다. 때로는 목차가 의회일보 원칙 위반 여부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목차는 정확하게는 틀린 목차입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의회일보 원칙이란 말은 국회가 꼭 정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꼭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국회가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국회가 법률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법률일보 사항이 되고, 국회가 조약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도 하죠. 조약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의회유보는 되지만은 법률유보는 아닌 겁니다. 그 의회유보 개념이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의회가 꼭 결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회유보상이 되겠죠. 국회유보상. 국회가 조약에 대한 결정도 있고, 예산에 대한 통제권도 있고,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뭐 외국 국군에 대한 파견에 대한 동의권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국회의 고유한 권한, 이걸 통칭해서 의회유보사항 이렇게 부르고, 의회유보 원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답안에는 쓸 일이 없어요. 우리 답안에는. 우리 답안에는 왜 이걸 하위법으로 했냐? 꼭 법률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률일보 사항인데 하위법으로 했으니까 법률일보 원칙 위반되는가 이렇게 목차가 가야 되는 것이고,
법률에 근거하여 뭐 법률에 의한 이걸 쓰는 헌법 문제는 사실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법률법 원칙 이렇게 하면은 포괄임금 원칙하고 매치가 돼가는 그 법률법 원칙, 법률법 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근거 조문이 헌법 40조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게 근거법이에요. 근거법이고 법률에 근거하여 이런 부분은 헌법 37조항이고 완전히 영역이 다른 것인데 37조항의 논리를 법률 원칙 쓰고 포괄임금리 원칙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점수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의 개념에 혼선이 한 30%, 40% 정도 학생들이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제가 멘트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정도 이렇게 열심히 쓸 정도면은 이 의미가 무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자체 전달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선생님한테 학생들 답안이 어떤가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묻는데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된 느낌은 들어요. 작년 학생들하고 좀 비교하면은 작년에 아예 틀이 없는 답안이 많았다. 근데 올해는 틀어다가 쳤다 이런 이제 평을 했고 그 다음에 안에 알맹이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알맹이를 잘 채워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큰 게 민법이죠. 민법이니까 민법 텐션을 좀 높여서 약간은 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과목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스터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진행 일정을 보기 전에 스터디에 참여를 할까 말까 이 자체를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게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길, 또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은 되게 힘든 길입니다. 같이 뭉쳐서 가는 게 훨씬 더 쉬운 길입니다. 그 다음 주관식은 머리와 상호 교환이 필요합니다. 객관식은 그냥 객관식대로 보면 돼요. 이거는 뭐 X다 O다 이렇게 가리면 되는데 주관식은 여러 가지 사고 체계들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1시간 정도 고민한 걸 내 친구가 10분에 해결하기도 하고 내 친구가 2시간 고민한 걸 내가 20분에 해결하기도 하고 이런 상호 시너지가 있습니다.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머리를 교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스터디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하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의 성과물이 여러 단계로 나옵니다. 단계로 나오는데 스터디가 잘 굴러가면 전원이 합격합니다. 스터디가 못 굴러간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도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같이 굴러간다 이렇게 하면은 수험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 내지는 또 슬럼프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 같은 동료들의 힘으로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동지의 힘을 좀 강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스터디는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나는 성격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성격이어도 하세요. 그렇게 해도 사람으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로부터 손실되는 지식의 층이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무조건 생기니까 그냥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는 본인 어떤 기준이 이렇게 강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을 조금 약화시키고 그냥 스터디 할 때만 본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민감한 본인의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키면은 그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골방에 늘 앉아가지고 내 혼자 나 세계를 지키겠다 이걸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냥 공부할 단계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치시켜서 비슷한 환경하에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그 다음 학원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를 갖습니다. 우리가 괜히 뭐 이렇게 학원을 뭐 무대뽀로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성과물을 이렇게 봐요. 스터디를 한 학생하고 스터디를 안 한 학생들 합격률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한 15%, 뭐 20%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니까 혼자 극복하지 못한 요소들이 상당히 있구나 이런 부분이 학원의 수치상으로 데이터상으로 파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되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험은 확률이 1%도 높으면 그쪽 길을 택해야 돼요. 근데 확률이 15%, 20% 차이가 나는데 내 혼자 이 어려운 길을 내가 극복하겠다. 내가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부분은 본인 에너지 손실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시험의 결과에 영향을 무조건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진행 일정 부분입니다. 진행 일정 부분은 이제 가동이 5월 29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 10월 모의고사 전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럼 10월 모의고사 10월 7일 날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그때는 기록형 특강으로 이렇게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투입돼 가지고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1년 내내 기록형에 대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십시오. 지원서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1 담당 변호사 예비 명단 공지를 화요일 날 합니다. 화요일 날 하고 이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스터디 그 예비 명단을 보니까 학교들한테 조금 불편했다, 뭐 이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조를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아마 그 여러분 스터디를 지도하게 되는 변호사들이죠. 뭐 예비가 아니고 지금 변호사들인데 작년에 학생들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인적인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작년에 같이 공부했던 이렇게 동료일 수도 있고, 이런 불편함이 학원이 다 파악이 안 되니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신청하시면은 이동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1 담당 변호사 학청 명단 공지가 5월 25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예비 모임이 5월 27일입니다. 스터디 구성은 이원합니다. 이원하라는 말은 내가 친한 사람이 있다, 우리는 요 멤버끼리 하고 싶다, 이렇게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없으면 학원이 구성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에도 팀이 원하는 변호사 지정이 가능하고 추후에도 맞지 않으면 변경이 가능하고, 3번입니다. 1개조 8인의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 다음은 4, 5시 학생들은 특별히 분리해서 편성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학원에 또 에너지를 더 많이 이렇게 써야 되는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축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옷이 우리 11명 중에 9명인가 이렇게 됐죠. 옷이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은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코너에 몰렸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학원에 또 신경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다른 스터디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진도표 학원에 제공하고 8,000명반 K2반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진행 시간은 팀원 상호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고, 진행 장소는 우리는 지하에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이게 불편하다 하면은 조금만 걸으면 길 건너 대형 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스터디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5번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입니다. 일일 한 문제 주 2회를 합니다. 주 2회를 하는데 뒷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뒷페이지에 도표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은 시험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과목에 대한 부분이 있고, 범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여러분들이 스터디하고,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6월 1차 모의고사 문제로 여러분 스터디하시고, 그 다음에 2월 18일, 2018년도 6월 1차 모의고사로 스터디하시고, 요 둘 중에 한 문제를 저희들이 랜덤으로 선정해서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 2주차로 가면은 또 역시 22년도 8월 2차 모의고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8월 2차, 19년도 8월 2차 모의고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특정해 드립니다. 민법이 끝나면은 끝날 즈음에 가서 형사법에 대한 문제가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공법에 대한 문제가 공제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 민사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7회, 형사법이 그 다음 중요하니까 4회, 공법은 사례를 이렇게 바꾼 것에 불과하니까 공법의 경우에는 3회로 합니다. 여기에 공법이 4회로 되어 있는데 3회입니다. 3회. 형사법이 지금 3회로 되어 있죠. 이거 수정을 했는데 이게 틀린 걸 했어. 8월 5일, 8월 26일, 9월 2일, 9월 9일입니다. 그것까지고, 그 다음에 공법이 9월 16일, 9월 23일, 10월 7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십시오. 2번, 일일 한 명이 순번을 정해서 한 문제를 발제한다, 이 부분이고, 3번의 발제 순서는 조장이 정해질 겁니다. 조장이 연령이 가장 높은 학생, 총무는 연령이 가장 낮은 학생, 이렇게 스터디 예비 모임할 때 서로 상견례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조는 본인 파트 문제를 반드시 요약 정리해가지고 서면으로 발표를 좀 하십시오.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용도는 추후에 마지막 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밀도를 좀 높이고, 다만 그 분량 정도가 답안 분량만큼 정리해 주세요. 답안 분량만큼. 답안 분량만큼. 우리가 경험적으로 좀 쌓였으니까 그 정도 정리해 주면은
이 스터디가 끝나면은 그만큼은 정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들 겁니다.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논의에 대한 흔적들이 또는 결과물들이 유형적으로 남아있고 이런 부분인데 조금 주의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스터디하는 방식을 머리가 모여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가 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각자 읽어와서 특정 시간에 모여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걸 그냥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어요. 내가 문제를 읽고 내가 써보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토론이다 이런 부분이 생각되고 그냥 손훈련 하는 겁니다. 손훈련. 그렇게는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발제를 맡은 사람이 스터디 끝날 때까지 하더라도 발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발제를 맡은 사람이 오늘 내 시간을 특별히 조언들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정성 있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고 조언들에게 나눠주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관점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문이 오가게 되고 생각이 이렇게 모여집니다. 모여지고 거기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각자 수정을 하고 본인이 보관을 하고 나중에 정리할 때 그 부분을 빠르게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팀 간의 발제원이 하나가 약간의 희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희생인데 공부를 위해서 하는 희생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를 내가 정리했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가장 기억의 선명도가 높을 것이고 그 높은 기억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또 전파를 하니까 동료들도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지 그냥 모여가지고 답안을 써보자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중간에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 이유가 와야 되는 게 맞아요. 또 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책상 안에 내가 쓰지 왜 어려운 시간 내가지고 모이느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토론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발제하고 그 다음 발제를 끝까지 듣고 그 다음 토론하고 그 다음 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발제 및 토론 시간 1시간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1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1시간이 넘어서게 되면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는다 이런 의미로 인식이 될 수가 있고 또 1시간 이내다 하면 토론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6번에 스터디 진행 부진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모여가지고 한번 써보자. 이거는 부진이에요. 이거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얼른 다른 조에 편성을 요청하시고 그 다음 6번에 스터디 점검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 시간 8,000명하고 K2반은 조금 달라집니다. K2반은 오후에 수업이 있으니까 오전에 보는 것이고 우리는 오후에 보게 됩니다.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 선정인데 스터디 진행 2문제 중 1문제를 선정합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2시간 이내. 민사법은 기출문제가 좀 양이 크죠. 양이 크기 때문에 논점을 추출해낼 겁니다. 2시간 분량으로 줄여서 낼 것이고 형사법이나 공법은 기출문제를 동일하게 출제하더라도 충분히 훈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십시오. 스터디 매니저 선정하는 이제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교학생 제가 4명을 이렇게 면접을 봤네요. 일단은 득점이 높아야 됩니다. 득점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 스터디에서 충실한 경험치가 있다. 이런 학생을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인력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인데 지원자가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양질의 이제 지원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원한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뭐 경제적 대가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후배들에게 좋은 이제 이런 경험을 좀 전수해 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이제 의욕들이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 3번에 강평 1차 시간 이거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평일 심야나 일요일 날 저녁 이렇게 스터디 매니저 일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4번의 강평 방식입니다. 변호사 채점 답안 배부하고 변호사 참여에 조별 문답 토론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인원이 조금 많다 하면은 강의식으로 강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아마 1시간 정도로 진행될 겁니다. 여기는 한두 시간 이렇게 했는데 1시간 정도로 진행되니까 스터디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 할 때 이걸 내가
시간이 없는데 과연 참여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일주일에 3시간입니다. 스터디에 2시간. 그 다음 시험 어차피 봐야 되니까 강좌 1시간 이 정도니까 그렇게 로스되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얻는 부분은 되게 크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스터디에 참가하지 않고 토요일 모의고사, 채점, 강평 과정만 참여도 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시험만 보겠다, 강평만 듣겠다, 채점만 받겠다 이것도 가능한데 그래도 약간은 이제 묶여서 다니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조 회식을 하겠습니다. 예비 모임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은 조별로 회식 장소에 참석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좀 다지는 기회로 회식 시간, 장소 등은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마 회식이 1년에 한 3번, 4번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스터디 기준으로 회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전 자리 기준으로 저희들이 또 한번 이렇게 모을 겁니다. 아마 지금 들어온 지 한 보름 됐나요? 보름 조금 남짓인데 보름은 넘었네. 20일 정도 되니까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얼굴을 아는데 인사하기도 뻘쭘하고 또 이렇게 서로 친해지면은 약간은 이제 소음 문제다 이런 부분도 약간은 부드럽게 이렇게 수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르니까 약간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본인한테 크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하거나 방침은 이제 서로 여러분들이 맹숭한 상태로 이렇게 버려두는 부분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이 되게 고단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배려하에 또는 서로 간에 배려하면서 이렇게 수험 생활을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시험을 보면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스터디별 1등조 30만 원, 개인별로 1등하면 30만 원. 3번에 좋은 전체 평균 점수, 출석률 등을 감안해서 스터디 정하고 개인이다 이런 부분은 개인의 점수 기준으로 정하니까 이 부분은 크게 이슈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4번에 역시 8.0 K2를 통합해서 선정을 합니다. 상세 일정은 말씀드린 바이고 이 정도 하고 10월 이후로부터 특강으로 진행하고 우리는 또 별도 기록형 과정이 있죠.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기록형은 다른 이제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점수를 받을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안내를 해드리고 혹시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요 기다릴 테니까 질문 주시면은 답을 하고 제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